100일 동안 저와 함께 하시죠. 돈 버는 주식 투자 기초부터 실전 완성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러한 주식 투자의 기초를 다지고 스스로 성공하는 주식 투자 방식을 터득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늘 훈훈한 남자 김지훈 대표님과 2차 전지 얘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가가 이렇게 좀 올라야 훈훈하죠, 그죠? 맞습니다. 주가가 막 떨어지면 뭐 훈훈하고 싶어도 웃고 싶어도 그럴 분위기가 아닌데 2차 전지가 좀 올라옵니다. 대체로 그죠? 바닥을 좀 잡아가는데 에코프로는 저희 방송하는 지금 기준은 62만 원이고 네, 포스코 홀딩스는 43만 3천 원. 기대만큼은 못 올라오는데 네. 좀 올라올 때가 됐죠, 지났죠 사실 그죠? 네. 일단 뭐 엔캠 이하의 전액 업체에 너무 좀 편중됐죠. 그러니까요. 엔캠 같은 경우는 뭐 예. 220%가 넘었으니까요. 네. 오늘자 기준하면 거의 한 230% 가까이 1월 달 대비해서 1월 그러니까요. 연초 대비 네. 상승했는데 수익률에 너무 좀 쏠림 현상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 여전히 요 표 띄워주실 건데 평균 DD 값이라는 건 최고점 대비 제가 오늘자까지는 반영을 못했는데 어제 네. 종가 기준으로 얼만큼 하락했는지 최고점 10년 최고점과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하락한 건데 여전히 평균 55%. 10년 최고점이요? 10년이 네네. 뭐야? 10년 전이요? 네, 그러니까 과거 10년 데이터 중에 최고점입니다. 네. 네이버 금융에 보시면 이제 10년치 네. 최고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최고가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 여부인데 여전히 53% 빠졌고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도 평균 6% 빠졌는데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지금 6%보다는 선방한 수준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대략 한 지수 평균 하락률 한 3%에서 4%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수보다 여전히 언더퍼폼 하고 있고 전액 업체로 너무 수급에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다만 다행인 거는 대형주 단에서 말씀 주신 포스코홀딩스와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다음에 LG화학에서 조금 다소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요 1월 달 수익률표 보면 에코프로는 이제 1월 연초 수익률을 1월 연초 가격을 회복한 정도 수준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이제 플러스 수익률로 전환이 되는 거고. 가로 속에 든 건 마이너스란 거죠 네, 지금? 네, 빨간색 가로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고,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이 최근에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GM하고 대량 공급 계약 나온 그렇죠. 거 치고는 상당히 반등폭이 이게 만약에 LG화학이 아니라 포스코퓨처엠이라든지 뭐 에코프로비엠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상승폭이 작지 않을 텐데 어찌됐든 대형주 단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양극재 업체들이 여전히 좀 주가 약하고 그죠? 여전히 약하죠? 부진합니다. 예, 부진해요. 그리고 엔캠을 필두로 해서 동화기업, 솔브레인 이쪽은 좀 소재 기업들. 이 전액 소재 괜찮고. 단에서는 좀 회복이 되고 있고요. 가장 뭐 좀 부진한 거는 역시 장비단에서 밑단에 이제 장비단은 장비까지 지금 온기가 못 가니까 온기가 지금 전혀 못 가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데 그럼 2차 전지에 뭐 계속 말씀드린 부분 리튬 가격 하락하는 부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실적 꺾이는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정부 이제 정책 관련돼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제 IRA 뭐 완전히 폐기하거나 완전 변경하는 거에 대한 우려 요인은 전부 다 불가가 아니죠. 작년 이제 거의 10월 정도부터 계속 노출된 이슈니까요. 그래서 반도체가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만약에 더 못 가면 그게 주가상으로 꼭지인 것처럼 2차 전지도 여기서 더 이상의 악재가 새로운 악재가 더 나오지 않으면 조금 바닥을 잡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아무리 희망적인 뭐 말씀을 드려도 결국 주가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뭐 여전히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익률 현황부터 체크했는데 병아리 눈물만큼 오른 거죠, 이제 그죠? 네, 그래도 이제 에코프로가 액분하고 에코프로 BM의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도 있고 뭐 실적도 나쁘게 나왔지만
이제 더 이상 나빠지겠어, 그죠? 네, 뭐 맞습니다. 1분기가 뭐 예를 들면 4분기만큼 더 나빠지겠어? 네네.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네네. 슬슬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 엔캠 같은 경우는 아주 뭐 네. 독특하게 좀 올라가면서 그 안에서 쏠림이 있었는데 네네. 그러면 여팡 점검을 할게요. 일단은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것부터 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수산화 리튬 2월달 이제 다 짓게 된 건 아니고 2월 10일까지 이제 생산량이 여전히 전월 대비 20% 감소한 상황이고요. 네. 전년 대비해서도 26% 감소한 18,022톤인데 다만 이제 조금 주목할 거는 수산화 리튬 가격이 1월달, 12월, 1월을 조금 그 하향 가격적으로는 좀 하향 안정화되지 않냐 그런 측면을 보고 있고 1월 말부터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1월 30일 데이터를 보면 6개월 동안 연속적인 감소세를 멈추고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물론 계속적인 추세가 지속될지는 데이터를 계속 봐야겠지만 어찌 됐건 6개월의 감소세 연속적인 감소세를 멈췄다는 게 특징적인 거고 두 번째는 양극재 업체들도 3분기, 4분기 계속 안 좋았던 악성 재고를 많이 털었습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대략 780억 정도의 악성 재고를 털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LG화학도 뭐 거의 비슷한 유사한 수준은 580억 이상의 악성 재고를 털은 부분이 있고 에코프로비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악성 재고 턴 부분 관련돼서는 이제는 여기서 이제 워낙 그 저가에 산 그 리튬 가격보다 더 빠지지만 않으면 평균 정도만 수준만 유지하면 양극재 업체들의 가격은 2분기 정도부터는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국 탄산 리튬 관련돼서 탄산 리튬을 하는 업체들의 일부 그 악성 재고 말고 생산 관련돼서 많이 조금 뭐 예를 들어 유지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생산량을 줄인다든지 공급의 측면에서 공급을 조절하는 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상당히 공급이 여기서 수요 측면이 있고 그죠? 네, 공급 측면도 공급이 줄면 리튬 가격이 오르는 요인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다. 네. 엄청나게 뭐 공급이 수요가 늘어나진 않더라도 여기서 네. 공급량이 조절이 일부 들어가면 상당히 좀 그게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 예. 그 탄산 리튬과 수산 리튬의 직격탄을 맞은 양극재 업체들의 일평균 수출 중량이 NCM 양극재하고 NCA 양극재 두 가지가 있는데 NCM 같은 경우는 12월에 저점 찍고 1월 달부터 소폭이나마 반등세가 좀 나와주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엘버마라고 이제 칠레 SQM 그다음에 이제 합병한 이제 리벤트 같은 업체들이 이제 그 리튬 가격이 계속 빠지니까 이걸 리튬을 이제 코모디티화 해가지고 공급을 상당량 조절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측면이 아마 공급량이 대략 20에서 30% 정도만 줄어도 가격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가격 하향 안정화에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있고 엘바말 업체 CEO가 밝힌 거는 2분기 정도 올해 2분기 24년 2분기에 리튬 가격 정상화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는 이제 리튬 관련된 악재는 여기서 더 악재가 나올 만한 부분이 있을까? 뭐 탄산 리튬 가격도 여러 가지 계속 위아래로 그 변동폭은 가지고 있지만 리튬의 가격은 더 나빠지기는 사실 어려울 더 여기서 더 나빠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네. 그거를 발빠르게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LG화학의 수출 데이터에서 1분기 출하량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전 분기 대비해서 40%가 늘어나고 포스코 퓨처엠은 20%, NNF는 전 분기 대비로 QOQ로 지금 30% 이상 늘어나는 걸 봤을 때 이 리튬 가격 빠지는 부분은 상당 부분 양극재 업체들이 반영한 네.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 얘기 정도 하고요. 네, 전기차 또 수요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수요단에서 그러면 어때요? 네, 지금 미국이 제일 기대감이 높죠. 미국이 네. 전년 대비해서 55% 성장했고 12월 달부터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12월 달에 대략 한 28%, 27% 정도 성장했고 1월 달에 지금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9%니까 가장 좀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 연초에 그 해외 우려기업 집단 FEOC 때문에 보조금 받는 모델이 45개에서 19개로 그렇죠. 축소된 예. 좀 영향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추가 가능한 모델들이 지금 현대 기아차라든지 GM이라든지 폭스바겐의 ID4가 보조금 가능 모델로 추가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점진적으로 반영되는 거는 2월 말부터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직격탄을 맞았고 미국 수요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 역시도 2분기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은 지금 벌써 시장 침투율이 34%까지 올라왔습니다. 엄청나게 올라왔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여기서 계속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야 뭐 그들만의 리그니까 네네. 자기네들이 생산해서 그쪽에 판매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중국으로 수출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중국이 네. 미국에 침투하는 것도 아니니까 네네. 관련성이 조금 떨어지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신규로 좀 기대하는 부분은 지금 신규 수요처로 기대하는 게 지금 인도가 지금 역시 인도구나. 인도가 지금 엄청나게 물론 인도는 자국 분야인데 타타모터스가 워낙 뭐 거의 50% 넘게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워낙 압도적이긴 한데 인도 시장 같은 경우가 1월달 판매량이 132%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인도에 잘 포지션이 잘 돼 있는 게 역시 테슬라하고 현대기아차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하고 테슬라 밸류체인은 조금 Q 회복 속도 관련돼서 물량 속도 관련돼서 인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폭스바겐이 유럽 시장에서 수요가 굉장히 좀 부진한 측면을 있는 반면에 그 틈을 현대기아차와 지금 스텔란티스 그룹이 유럽에서 BMW, 스텔란티스, BMW, 현대기아차가 유럽에서 지금 상당 부분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SDI 밸류체인이 현대기아차랑 합작하는 부분, 그 부분 그다음에 그 BMW랑 삼성 SDI 합작. 그다음에 삼성 SDI랑 스텔란티스 합작 법인이 유럽에서 약간 폭스바겐이라든지 테슬라 주춤한 사이를 조금 벌크업을 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소재값 이제 그 리튬 가격이 워낙 낮으니까 양극재 업체들이 어려운 거고 셀 업체들은 뭐 어렵지만 계속해서 수주 계약은 지금 나오고 네네네. 있는 거고 그죠? 네네네. 뭐 공장도 뭐 조금 설립이 늦어지는 거 있지만 계속해서 합작법인 세우고 있고 그런 네네. 거잖아요. 네네. 네. 셀 업체 동향 좀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셀 업체 같은 경우는 LG엔솔이 지금 GM하고 테슬라 원래 GM이 지금 작년에 7만 7천 대에서 올해 목표치가 30만 대에서 40만 대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목표치가 아닙니다. GM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나오고 있고 LG엔솔에 무리하게 좀 보조금 요구한 측면도 있지만 워낙 LG엔솔과 GM의 그 우량 그거기 때문에 이번에 LG화학 25조 수주에서도 반증했듯이 LG에너지솔루션이 심지어 GM의 일부 지금 배터리 밸류체인 중에 상당 부분 다른 그 밸류체인 거를 LG에너지솔루션이 네. 추가적으로 더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에 지금 그 직납하면서 GM에서 이 구매 소싱처 그러니까 원재료 조달하는 거를 다양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양극재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음극재, 분리막 전해 모두 지금 소싱처 변화를 다양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 FEOC에 걸리는 이 전액의 엔캠 같은 회사들 그다음에 분리막에 뭐 W스코비나 SKI 테크놀로지가 이 FEOC 때문에 소싱처 변화로 당장 미국에서 증설이 가능하고 당장 생산 가능한 것 때문에 일부 중국 그 전액 물량이나 뭐 틴치나 캐켄 같은 전액 물량 그다음에 분리막 업체 중에 일부 중국 분리막 업체 관련된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밸류체인이 좀 혜택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포드가 전기차 일부 물량을 수정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현대기아차가 조금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SK온 물량을 발주 시점을 당겨가지고 원래 25년 예상돼 있는 거를 25년으로 하면서 발주 규모를 좀 늘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기아차가 지금 2026년까지 미국 조지아 공장이 200만 대 정도인데 그거 관련돼서 조지아 공장 중에 지금 일부 물량이 관련된 부분이 SK온하고 합작 형태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주력 고객이 역시나 지금 원래는 BMW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현대기아차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그래서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1기, 2기 그리고 현대기아차 관련돼서 발주가 24년도부터 지금 24년도 아마 말에 지금 공장은 인디애나 코모도 공장 관련돼서 1기, 2기가 지금 증설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다른 여타 업체들 조금 다운되는 부분을 삼성 SDI가 좀 발빠르게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럽단에서는 이제 노스볼트하고 이제 그 파나소닉, 네 아까 그 GM 관련돼서 일부 물량 나가는 거 노스볼트하고 파나소닉 물량이 사실은 노스볼트 같은 경우는 재무적인 위험 때문에 사실
그 추가 투자 관련돼서 제동이 걸렸었는데 1월 달에 유럽 투자은행에서 50억 달러 대출 성공하면서 다시 라인 가동되면서 소재 발주가 나오고 있고 파나소닉은 사실 유럽 포지션보다 미국 포지션이 높은데 미국에 대한 증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테슬라가 파나소닉 물량의 일부를 LG 엔솔이랑 좀 조정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제일 어려울 때가 이제 바닥을 지나갑니다. 차량용도 이제 계속 전고체 배터리나 이제 새로운 배터리가 슬슬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상용화 얘기가 나오면 시장의 모멘텀이 좀 될 수 있고 또 사실은 ESS용이 커질 거란 얘기 계속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네. 근데 아직까지는 뭐 가시화가 안 됩니다만 ESS도 커지게 되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니까 네, 네. 지난번에 한화하고 어디죠? 그 한화 쪽에 그게 LG엔솔이었나요? 네, 네, 네. ESS죠. 네, 네. 이것도 이제 기대가 좀 되는 쪽이고요. 네. 자, 그러면 결국은 실적이에요, 그죠? 네, 네. 물론 이제 업황이 좋아지고 원자력 가격이 안정돼야지만 두 가지 좋아지면 실적 좋아질 거거든요, 그죠? 네, 숫자로 네, 네. 나타내는 결국 실적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실적이 언제쯤부터 좋아질 것인가 실적 전망하고 주요 업체들의 지금 밸류에이션 현황은 어떤지요? 네, 네. 그 말씀 주신 ESS 관련된 부분은 역시나 지금 LG엔솔하고 삼성 SDI가 원래 잘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이 일부 뺏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당장 2024년만 지금 약 50조에서 60조 시장이니까 연평균 20% 가까이 성장하는 시장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애리조나의 7조 2천억 중에 한 4조로 제한 3조 정도가 지금 그 ESS LFP 배터리 공장을 LG엔솔이 지금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G엔솔이 그 부분도 가장 수혜를 받을 거라 보고 있고 말씀 주신 부분 관련해 가지고 역시나 그 기업들이 밝히는 그 실적 발표 때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SK 이노베이션 NDR 때 나온 거는 SK온 같은 경우는 역대 가장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여전히 업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SK온은 계속 작년 3분기, 4분기부터는 흑자 전환 얘기가 나왔었는데 흑자 전환을 그러게요. 못한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이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헝가리 공장하고 중국 연천 공장 모두 지금 고정비 부당, 가동비 올라간 거에 따른 고정비 때문에 계속 그 적자가 최소한 2분기까지는 지속될 거로 보고 있고요. Q하고 P가 모두 부진한 상황이지만 SK온 같은 경우는 아까 포드의 물량을 현대기아차가 대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물량 본격 출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지금 사실은 유럽과 북미에서 지금 5위권 밖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유럽이나 북미에서 잘할 때는 뭐 3위권까지도 올라가고 해서 상당히 견조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그다음에 LG화학이 최근에 또 LG엔솔과 더불어서 NDR을 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가장 특징적인 거는 메탈 가격 하락하는 건 잘 알겠고 우리 GM 2공장 가동하는데 그런 북미에서 아까 1월 달에 Q 관련해서 30% 넘게 증가가 나왔는데 양극재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Q 물량 관련돼서는 40% 증가를 나타내면서 여기서 물량 증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고 GM 25조 양극재 계약이 그 공격적으로 주가에 반영은 안 됐지만 LG화학이 목표로 하는 LG엔솔 40% 내재화율을 빼고 외부 판매, 직판이라든지 자동차 업체의 직판으로 하는 비중을 30%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 15% 이상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30%까지는 무난히 좀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외판 비중이 늘어나면 당연히 LG화학 측면에서도 마진 구조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다만 이제 LG화학은 사실은 계속 캐펙스 부담, 이제 4조 이상 연간 캐펙스를 투자를 해야 되고 그거는 LG화학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에코프로비엔, 포스코퓨첸, 뭐 LNF, 코스모신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 LG화학이 재무 구조가 포스코퓨첸과 더불어서 가장 좋은데 이거는 LG엔솔의 지분을 팔던지 작년부터 계속 작년 말부터 나오던 NCC 2공장 매각한 거 관련돼서 지금 LG엔솔 지분 파는 거가 어느 정도 지금 명분이 마련된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이 하반기 중에는 LG엔솔 지분을 팔면서 그거를 유동성을 공급하는 측면이 나오면 LG화학의 주가는 좀 한번
그 다른 업체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왜냐면 워낙 LG화학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악화되고 안 좋기 때문에 저는 그 기본적인 것들 뭐 NCC 공장 매각하고 LG엔솔 지분 일부 하는 것만 정리가 되면 상당 부분 좋아질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연간 지금 4조까지 떨어졌는데 영업이익 4조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24년도부터는 아마 이제 24년도 하반기부터는 그 광양 공장의 광석 리튬 매출과 이익이 좀 반영된다고 보면 한 4조 2천억에서 4조 3천억까지 이익이 좀 증가하는 그림으로 보고 있고 매출단에서도 80조 매출 다시 회복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24년도보다는 25년도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게 내년에는 그 광석 리튬과 아르헨티나 그 염호 리튬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반영되는 해라고 보고 있어서 내년에는 매출 한 10%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20% 이상 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특징적인 게 가장 그 LG화학 말씀드렸고 매출과 영업이익 단에서 여전히 가장 상승폭이 높은 거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매출 추정치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연평균 매출 단에서 20%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배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500억 내년엔 6,000억 영업이익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인데 에코프로비엠은 올해는 매출이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조 6천억 정도로 전년 대비 한 8%에서 10% 정도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이 이익 역시도 3천억대 이익에서 한 2,800억대로 이익이 줄어들 거로 보이지만 에코프로비엠 역시도 25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6,700억대까지 그래서 다 에코프로비엠, 뭐 코스모신소재, LG와 포스코 퓨처엠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기대폭이 크고요.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PER 상으로는 올해 PER을 한 120배 정도 수준이고요. 코스모신소재 같은 경우가 한 100배 정도 수준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여전히 한 170배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최근 업황하고 실적을 체크했는데요. 밸류에이션까지. 자, 그럼 2차 전지 지금 시점에서의 종합적인 전략 좀 짧게 마무리할게요. 네, 저는 양극재 단에서는 여전히 재무구조 계속 3조에서 4조 이상 캐펙스 투자가 들어가니까 재무구조가 좀 가장 좀 탄탄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예를 들어 LG화학 같은 경우는 기존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납품하다가 이제 도요타라든지 지금 그 GM이라든지 신규 고객처가 막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규 고객처가 늘어나는 기업이면서 재무구조가 탄탄한 뭐 LG 엔솔이라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중장기 공급 계약이 좀 가장 탄탄한 거 그런 측면으로 보면 여전히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인 연간으로 계속 이제 연초 1월 달에 그 각 뭐 SK 온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LG 엔솔도 기술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 두 가지가 역시나 이 원통용 배터리의 원통용 배터리를 빠르게 키우겠다 한 측면이랑 건식 전국 공정 늘리겠다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여전히 그 두 가지의 교집합이 되는 종목이 저는 계속 주목받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가 다행히 좀 반등이 오고 있어요. 그러나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은 좀 있지요. 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